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이었죠. 이 손준성 검사가 과연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지, 작성해서 그것을 김웅 의원한테 보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이야말로 이번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공수처에서 이 지난해 4월 3일 8일자 고발장의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결코 없다라면서 어떤 경우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국정원장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제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 손준성, 김웅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선대위로 연결되는 이 라인으로 이 고발장이 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일부 어쨌든 언론 보도는 그 고발장과 관련된 이 파일에서 그 부분이 이제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치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전혀 이건 뭐 내가 작성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라고 여러 차례 벌써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부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관계없는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제3자가 이름을 뭐 도용하든가 해서 보낸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조만간 이 손준성 검사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건의 얼개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손준성 검사는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1974년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법대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을 또 졸업을 했습니다. 1997년에 제 39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연수원으로 치면은 29기 연수원입니다. 당시에 정원이 한 592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연수원 29기 동기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또 이정희 전 진보당 의원, 또 이현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또 서기호 전 의원 등이 연수원 29기 동기들입니다. 2005년도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남부지검 검사를 지냈고요. 부부장 검사까지 지냈고, 대검찰청의 정책연구관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정책기획과장도 지냈죠. 그런 뒤에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7부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그 시기죠. 그런데 광주지검 갔다가 원주지청장하고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을 지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된 그 시기죠. 이 지난해 총선 때 그 당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을 2021년 7월까지 지내고, 그 이후에 이제 대구 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의 장인이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이죠. 김광림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행시 이제 14회죠. 행시 14회에 합격한 이제 경제관료, 주로 이제 경제 기획원, 이 재정경제부 이쪽에서 이제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장도 지냈고 정책위의장도 지냈고 친박계로 알려져 있고 경북 안동에서 3선을 했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 김광림 전 의원이 이제 손준성 검사의 장인이 됩니다. 김광림 전 의원은 이래저래 이제 혼맥으로 좀 연결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박시균 전 한나라당 15, 16대 의원을 지낸 분이죠. 재선 의원이 김광림 전 의원의 또 외삼촌이 됩니다. 또 김광림 전 의원과 동서지간이 김용덕 전 관세청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지낸 분이죠. 이분은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김광림 전 의원과는 이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관세청장 지냈고요. 금감위원장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금융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죠. 이 김용덕 전 금감원장과 김광림 전 의원은 동서지간입니다. 이 장인이 이제 김진호 전 강명기업 회장인데, 김용덕 금감원장이 이제 큰딸과 김진호 회장의 큰딸과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이 이제 김광림 전 의원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준성 검사의 장인이 김광림 전 의원, 또 김광림 전 의원과 연결되는 박시균 전 의원, 또 김용덕 전 노무현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렇게 이제 혼맥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어쨌든 일단 학맥으로는 연결되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니까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검찰에서의 근무 인연으로 봤을 때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7부장으로 있을 때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입니다. 1년 있었죠. 그 당시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쨌든 부장검사와 지검장 사이면은 핵심적인 어떤 위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수사력이랄까 업무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을 지냈죠.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해서 한 1년 5개월 정도 또 대검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치면은 한 중앙지검에서 1년, 대검에서 한 1년 5개월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고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징계위 회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특히 이제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징계위가 열렸을 때 이 핵심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이었죠. 손 정책관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운명이 상당 부분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손 정책관은 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보고서와 진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거의 한 500쪽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손준성 검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전 장관 측에서는 윤석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8월달 인사할 때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손 검사는 추미애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2월달 인사를 할 때 그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을 윤 총장이 이제 유임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가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손준성 검사가 확실한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 편 내 편 딱 이렇게 가릴 수 없는 어쨌든 나름 능력이 있으면서 어느 쪽이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정부 정책관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떤 언론에는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작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도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배경은 뭐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손준성 검사가 조만간 이 본격적인 수사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판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준성 검사의 입,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선 판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인물로서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오늘은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